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벌어졌던 흥미로운 범죄 뉴스들을 모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있는 라디오 채널 악행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현지 시각 2026년 8월 4일 라이브 방송 도중 괴한에게 총격을 맞아 살해된 멕시코의 인플루언서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도 보도가 되었던 만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Vengo por un pedido. Oiga, ya cayó la primera chamba. La primera chamba. Oiga, no dejan. ¿Cómo? No. 10 minutos. Oiga, nos van a regañar, oiga. ¿Qué podemos hacer ahí, oiga? No. Oficina, tenemos un retraso ahí de 10 minutos, para que estén bien pendientes. Reporte ahí, oiga, porque si no. Vámonos, chicos. No, la moto. Yes. No, oiga, me sentí bien mal, oiga. No, esos chavos me dan miedo. Un cascazo esa marega y sí. Guajiro, ¿te acuerdas cuando nos asaltaron en un camión? No más cerca que me cayó todavía. No. 방금 쓰러진 저 남자가 바로 2021년부터 틱톡을 시작해 유명세를 얻게 된 시날로아주 쿨리아칸 출신의 인플루언서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입니다. 시날로아주를 대표하는 공립대학교 UAS 법학과를 졸업한 이 25살 청년은 틱톡, 인스타,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착실하게 인지도를 쌓아가던 인플루언서였죠. Padre, una pregunta. Dígame, hijo. ¿Me puede dar la bendición? Claro que sí, hijo. Ahí le va. La oración para todos los culichis. En el nombre de los estatales, de la Guardia Nacional y de los soldados y de los Harfush, que ningún retén en los malecones ni avenidas principales me lo lleguen a parar, por favor, hermano. Tiene que ir a su casa con bien porque le pegó un torzón y nunca fue, pues. Amén, hijo. Con permiso. 이런 식으로 틱톡에서는 캐릭터를 이용한 코미디 콘텐츠, 인스타와 유튜브에서는 일상과 관련된 콘텐츠, 그리고 온라인 도박 방송으로 유명한 호주의 인방 플랫폼 킥에서는 다양한 도전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생방송이 바로 이 킥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은 중남미 지역 대표 배달 플랫폼 라삐 배달원에 도전하는 콘텐츠를 찍고 있었다고 하죠.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그날의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저녁 8시 무렵. 장소는 시날로아주 쿨리아칸의 한 KFC 앞이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 장소 코앞에는 시날로아주 검찰청도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친다면 교대역에서 사람을 해친 범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는데 2주가 넘도록 검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무튼 차를 타고 KFC에 도착한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과 일행들은 주황색 옷과 배달용 가방을 착용한 채 픽업 창구로 모였습니다. Vengo por un pedido. Oiga, ya cayó la primera Cayó la chamba. primera chamba. Oiga, no dejan. ¿Cómo? No. 10 minutos. Oiga, nos van a regañar, oiga. ¿Qué podemos hacer ahí, oiga? No. Oficina, tenemos un retraso ahí de 10 minutos, para que estén bien pendientes. Reporte ahí, oiga, porque si no. 그리고 밖으로 나와 서서 음식을 기다리는데요. Vámonos, chicos. No, la moto. 헬멧을 쓴 두 남성들이 탄 오토바이가 이들의 곁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그들을 본 일행들은 묘한 반응을 보이죠. Yes. No, oiga, me sentí bien mal, oiga. No, esos chavos me dan miedo. Un cascazo esa marega y sí. Guajiro, ¿te acuerdas cuando nos asaltaron en un camión? 그리고 얼마 후 헬멧을 쓴 두 남성은 다시 돌아옵니다. No más cerca que me cayó todavía. No. 그리고 순식간에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만을 정확히 조준한 후 총격을 가해 당시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모든 이를 충격에 빠뜨렸죠. 명백한 표적살인이었습니다. 사건 다음날 아침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아침 기자회견에서 범인뿐 아니라 배우 지시자까지 체포하겠노라 밝혔습니다만 8월 22일 현재까지도 범인을 잡았다는 뉴스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기묘한 건 SNS에서 사건 속 범인들의 얼굴이 공개되어 퍼지고 있었다는 점이죠.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 씨가 사망하고 몇십 분 후
사건 장소였던 KFC 근처 시날로아 과학센터 정원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피해자는 가슴에 총상을 입은 40대 남성이었죠.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뉴스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8월 5일에 발표된 시날로아주 유명 일간지 노로에스테의 기사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시날로아주에서 총 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사틀란으로 향하는 국도 15호선에서는 2명이 손발이 묶인 채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마사틀란에서는 수갑이 채워진 채 폭력의 흔적이 있는 여성과 남성의 시신이 시립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저께 발생한 무장 공격으로 총에 맞았던 한 여성이 사망했고, 마사틀란의 우리아스 묘지에서도 한 남성이 살해당했습니다. 로스마요스 마을에서 타마술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는 담요에 쌓인 채 살해된 시신이 발견되었고, 콘텐츠 크리에이터였던 세사르 가스텔룸이 생방송 도중 살해당했으며, 마지막 한 명은 과학센터 정원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전하는데요. 자, 한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아무리 빨리 해결된다고 해도 최소 1, 2주는 걸리겠죠. 현장 감식, 부검, 주변인 조사, 용의자 특정, 검거, 피의자 신문, 구속영장 청구, 검찰 송치까지 이 과정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하루에 9건이요? CCTV도 부족한 저 드넓은 땅에 행정력 느리기로 소문난 멕시코 공무원들이 이걸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 가족이나 친구가 정말 운이 없어서 비슷한 일을 당했다면 어떡할까요? 살인사건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9월 9일에서 2026년 8월 19일까지 약 1년 11개월 동안 시날로아주에서는 차량 강탈 도난 사건이 12,257건이나 발생했죠. 말 그대로 GTA 현실판입니다. 대체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그래프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조사된 시날로아주의 월별 살인폭력 사망자 수 그래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2024년 9월부터 그래프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자, 시날로아주의 왕은 누구일까요? 당연하게도 시날로아 카르텔이겠죠? 아,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이 사진은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타로광으로 유명한 이 엘차포의 카르텔이 바로 시날로아 카르텔입니다. 참고로 왜 타로광이냐면 이분이 1.5km짜리 땅굴을 파서 레일에 오토바이까지 세팅한 다음 탈출하신 분이거든요. 물론 나갔다가 몇 개월 만에 바로 체포당해서 현재는 미국 교도소의 독방 감금 상태로 종신형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타로광 끝났죠 뭐 이제. 아무튼 오늘날의 시날로아 카르텔은 이 타로광 형님과 1995년 비행기 추락사고 직후 체포된 엘 구에로 팔마, 2014년 6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엘 아줄, 그리고 끝까지 도망다니던 엘 마요, 이 4명이 핵심이 되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4년 7월 25일 시날로아주에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 마요가 타로광의 아들 호아킨과 함께 미국으로 체포된 것이었죠. 그러자 2명의 거물급 간부를 한 번에 잃은 시날로아 카르텔은 난리가 났습니다. 엘 마요가 자수를 한 건가? 멕시코 정부가 스파이를 심어놨었나? 경쟁 조직이 함정을 팠던 건가? 그러나 모든 진실은 2024년 8월 10일 엘마요가 미국 변호인을 통해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밝혀졌는데요. 나는 자수한 것이 아니라 타로광의 아들 호아킨에게 속아 무장 괴한들에게 강제로 납치당해 미국으로 넘겨졌다. 그리고 이후 여러 재판을 거쳐 검찰 기록과 법정 진술 등이 공개되면서 이는 사실임이 밝혀졌죠.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호아킨은 엘마요에게 시날로아 주지사와 쿨리아칸 전 시장 사이에 갈등이 생겼으니 이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별다른 의심이 없었던 엘마요는 소수의 경호원만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요. 그러나 이미 미국과 내통 중이었던 호아킨은 약속 장소에 엘마요가 나타나자 준비해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76세의 나이로 건강이 안 좋았던 엘마요를 묶어 비행기에 태운 뒤 미국으로 직행했습니다. 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막내 동생 오비디오와 본인의 가명을 위한 선물로 엘마요를 바치기 위해서였죠. 물론 미국 측은 이 거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요.
어쨌든 단 하루아침에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자 시날로아 카르텔은 그날부로 반갈죽되어 무기와 병력을 모으면서 전쟁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이 전쟁을 타로광 가문의 이름을 딴 구즈만과 엘마요의 이름을 딴 삼바다, 일명 게라 구스만 삼바다, 구스만 삼바다 전쟁이라 부르기도 하고, 엘차포의 아들들 로스 차피토스와 엘마요의 사람들 라 마이사가 전쟁을 한다 하여 게라 엔트레 로스 차피토스 일라 마이사, 로스 차피토스와 라 마이사 간의 전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 엘차포 아들들은 다 미국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엘차포의 아들들은 총 4명인데요. 삼남 호아킨과 막내 오비디오는 미국 감옥에 있지만 장남 이반과 차남 헤수스는 현재 멕시코에서 로스 차피토스 세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9월 9일 새벽, 배신자 놈들을 처단하기 위해 수십 대의 무장 차량과 대규모 전투원을 쿨리아칸 시내로 진입시킨 라마이사와 그들에 맞서는 로스 차피토스가 도시 곳곳에서 총격전을 일으키며 앞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시날로아 카르텔 내전이 시작되었죠. Sí, estamos con que se bajen porque hay muchos mares y ustedes saben. Pues regreso. Ustedes mandan, viejo, nomás no estamos subiendo para decirle. Ándale, pues. Voy a dar vuelta, me rindo. 다행히 멕시코 정부군의 개입으로 도심 속 대규모 총격전은 사라졌지만 2026년 현재까지도 그들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넓은 산악지대와 외딴 마을에 수십 개의 지역 조직들이 얽혀 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요즘은 라마이사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죠. 거기다 지난번 CJNG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4월에는 미국 연방검찰 DOJ가 시날로아주의 주지사, 시장, 차장 검사 등 핵심 정관계 인사 10명을 단체로 기소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DOJ 주장에 따르면 2021년 시날로아주 주지사 선거 당시 시날로아 카르텔이 경쟁 후보들을 납치 협박해 현 주지사의 당선을 도왔고, 이렇게 당선된 주지사가 막대한 뇌물을 받으며 시날로아 카르텔 조직원들의 석방을 지시하고 대규모 약 밀수 통로를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시날로아주 치안 상황은 쉽사리 나아지기가 어려웠죠. 바로 이 타이밍에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사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이 카르텔의 범죄 자금 세탁이나 음약 사업을 돕는 일이 많다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카르텔에 의해 인플루언서와 그 주변인들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꽤 흔해졌습니다. 2024년 이후 무려 9명이 죽었으니까요. 멕시코의 강력 범죄 뉴스를 다루는 라프렌사 보도에 따르면 라파엘 라스카노 로살레스 2024년 6월 4일 자신의 사업장 근처에서 총격으로 사망. 후안 카를로스 2024년 10월 19일 총상을 입고 죽은 채로 발견. 헤수스 미겔 비반코 가르시아 2024년 11월 23일 고문의 흔적과 70발의 총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 레오바르도 아이스프로 소토 2024년 12월 9일 총격으로 사망. 아드리안 안토니오 로페스 이리베 2024년 12월 12일 괴한들에게 공격을 당해 사망. 저스틴 폴 2025년 1월 9일 도로변에서 고문의 흔적들과 함께 손발이 묶인 채로 사망. 아달베르토 페냐 우르키데스 2025년 1월 23일 야외에서 운동하던 중 괴한들에게 공격을 당해 사망. 빅터 마누엘 2025년 3월 26일 한 주택에서 총상을 입고 죽은 채로 발견. 헤라르도 모야 2025년 11월 16일 자신의 트럭을 타고 이동 중 습격당해 사망. 심지어 2025년 1월에는 로스 차피토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며 25명의 가수들과 인플루언서들의 이름이 담긴 찌라시가 비행기를 통해 쿨리아칸 시내 곳곳에 뿌려진 적이 있었는데 그중 몇 명이 다른 지역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력한 썰은 로스 차피토스가 죽였다는 썰입니다. 사실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은 자신이 엘마요 쪽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다니긴 했거든요. 이 영상도 그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Arriba quién, Ramón.
누가 봐도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이 대답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많은 언론을 비롯한 팬들은 이것을 공개적인 지지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도 있었죠. Y de hecho, pues aquí en Culiacán, la neta, si no andas haciendo maldad, no te hacen nada. No, pues no. Mucha gente de otras ciudades dice, no, que no vayas para Culiacán, que porque allá te van a matar en cuanto pases y que la verga, no sé qué. Y la neta realmente no es así. No, pues nomás hay sombrero ahí ya. El respaldo. Es que esa madre es el pasaporte para entrar a Sinaloa. Ay, a verga. De hecho, mucha gente de fuera me han pedido que le mande sombreros. Neta, es que la gente de fuera ve, porque tienen un sombrero ahí colgando, pues. Simón. Pero pues es cotorreo, pues, entre la gente aquí en Sinaloa. Simón. Y realmente, pues, sí significa algo. Pues los de aquí sabemos, pues. Pero pues ¿Qué sabemos? Simplemente es un llaverito, pues nomás. Nomás. Pero pues sabemos porque buena sombra nos cobija. Vamos a la Así verga. 모자가 그늘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그늘이 우리를 지켜준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면 엘마요의 상징이 하얀 솜브레로이기 때문입니다. 엘마요가 만들어주는 영향력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뜻이죠. 이 영상이 업로드된 게 2022년 9월 22일이니까 어쩌면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은 꽤 오래전부터 그쪽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이 엘마요 아저씨가 하얀 솜브레로 성애자였던 건 아닙니다. 그런 사진이 거의 없거든요. 다만 그를 하얀 솜브레로로 묘사하는 나르코 꼬리도가 많았었기 때문에 아주 예전부터 이 모자는 엘마요의 상징으로 분류되곤 했죠. 여기서 나르코 꼬리도란 약 밀매업자를 상징하는 나르코와 멕시코 전통 민요 꼬리도를 합친 말인데요. 전통 민요에다가 까르텔에 대한 가사를 넣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깡패 판소리랄까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이 노래가 미국에서는 꽤 돈이 된다고 합니다. 카르텔이라면 치를 떠는 멕시코 거주자와는 달리 미국 거주자에게 카르텔은 그냥 자극적인 콘텐츠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코리도 음악가들 중에서는 직접 카르텔과 결탁해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특정 카르텔을 비하하는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요. 당연하겠지만 저런 짓을 하다가 죽는 음악가들이 요즘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스 차피토스 쪽의 상징은 뭘까요? 바로 피자입니다. 뜬금없죠? 스페인어에서 이자는 어떤 사람들 혹은 세력들을 가리키는 전미사라 현지에서는 로스 차피토스 조직원들을 라 차피짜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요. 이때 발음이 피자랑 비슷하다 하여 그들은 이따금씩 사람을 죽인 후 시신 옆에 피자 상자를 놓기도 합니다. 기괴한 놈들이죠. 이 상징들이 본격적으로 고착화된 건 아까 말씀드린 구스만 삼바다 전쟁이 시작된 2024년 9월 9일부터입니다. 당시 도시 곳곳에 시신들과 함께 상징들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누가 이걸 잊어먹겠습니까?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이 사망하기 전 올린 마지막 인스타그램 영상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영상과 함께 흘러나오는 노래가 라시타 프레시타 도스라는 노래인데 문제는 영상 말미에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죠. Mia, si quieres que yo sea sincero, ya tengo rato por tanto el sombrero. 아가씨, 솔직히 말하자면 난 이 모자 쓴 지 꽤 오래됐어. 그래, 나 질 나쁜 놈 맞아. 가사가 좀 모자를 한번 만지고 따봉을 날리는 행동도 심상치 않고요. 참고로 저 붉은 옷을 입은 세뇨리타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뻤죠? 아무튼 이외에도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이 올린 몇몇 사진들은 그가 엘마요 쪽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한편 친구들이 배신자라는 썰도 존재합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저 검은 모자를 쓴 친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과 안경을 쓴 친구가 오토바이에 대해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검은 모자 친구는 전혀 동요가 없죠. 그러면서 계속 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볼까요? 계속 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폰을 확인하자 오토바이가 들이닥치죠.
또한 안쪽에 서 있던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의 위치가 저격하기 좋도록 바깥쪽으로 옮겨진 것도 사람들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경을 쓴 친구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폰을 들여다본 것은 이 친구니까요. 네, 억까 맞습니다. 아니 뭐 우리도 야외에 있으면 5초에 한 번씩 폰 확인하잖아요. 표적살인의 경우 보통 동행자를 쏘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안경을 쓴 친구 알레한드로 피에로는 경찰 조사를 이미 다 받았고 SNS에 추모글까지 올린 사람입니다. 형제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왜 날 두고 떠난 거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너는 결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어.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도 절대 이해 못할 것 같아. 하나님 곁에서 편히 쉬기를, 그리고 너를 위해 꼭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 너 없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을 만큼 끔찍한 이 모든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물론 그에게 배신자라고 몰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글을 남겼죠. 이건 제가 읽지 않고 번역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배신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냐고요? 하긴 주지사도 범죄 혐의를 받는 시날로아 주인데 누굴 믿겠습니까? 여하튼 여기까지가 세사르 다니엘 놀라스코 가스텔룸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 사람이 카르텔을 위해 일을 했던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이 사건 자체가 시날로아주에 닥친 현실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조사하는 내내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슈퍼 히어로가 스크린 바깥에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희망을 놓으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행의 역사였습니다.